LCT 공사 현장에선 추락사고로 작업자 4명이 숨졌습니다. 노동자 2명이 잇따라 대형문과 자동 유압문에 끼어 숨졌고 회사가 철저하게 안전지수 취해서 최소한 노동자들의 생명값으로 이윤 추가하지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산재 사망사고가 많은 기업이 산재 보험료를 할인까지 받는다. 화만 나는 것 같은데. 예, 화가 나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은 하청업체가 지고, 그다음 기업은 문의만 가지고 무죄로 가져가는 이 기업 구조. 어쨌든 아파서 치료는 해야 되는데 당장 이제 제 비용이 무조건 들어야 되니까 한없이 누굴 수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전화해서 따지고 사오고 했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간이냐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회사에서 뭐 시킨 대로 하고 실밥도 덜 푸는 상태에서 또 일을 또 안 하냐고 타박을 주고 2017년 5월 조합에서 산재 재해 보고서 미작성권으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어떻게 보면 은폐를 하려고 했던 정황이죠. 이걸 갖다가 산재 은폐 정황인데 행정기관에서는 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은폐하다 한 번씩 걸려도 그 벌금이 워낙 적으니까. 근데 하청은 얼마나 숨겨졌는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어떻게 숨겨졌는지 알 수 없고. 사복 입고 가서 뭐 회사에서 같이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못질하다가 다쳤다고 했거든요. 그 끊어졌는데도 요 방기부스 한 상태로 출근도 계속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비일비재하죠. 하청 노동자들은 솔직하게 하루에 몇 명 다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안 잡힙니다. 크고 작은 사고를 은폐하고 그다음 공상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사고의 원인, 사고의 진상 규명 이런 게 나오지 않으니까 재발 방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결국 기업들이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이유가 결국 돈 때문인 거잖아요. 또 돈. 그렇죠. 네, 기업은 뭐 모른 척하고 일하다 다친 노동자는 기업 눈치를 보고. 자 보세요. 일을 못하니까 월급을 당연히 제대로 못 받았을 거고요. 또 그런데 산재라고 인정받을 때까지는 병원비를 우선 본인이 내야 됩니다. 가정경제가 완전 파탄이 나는 거죠. 또 이 아픈 와중에 스스로 산재 접수부터 해서 서류 준비도 해야 되고 본인 뭐 입증해야 되고 막 이래요. 그렇다고 뭐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그 2명 중에 1명인데요. 그 인정도 잘 되지 않으면서 빨리 처리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또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다친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결국은 인생의 그 변곡점까지도 그릴 정도로 산재보험은 사업자를 위해 있는 게 아니죠. 예, 노동자를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산재보험에서 진료비가 나가야 되죠. 근데 지금 사례자처럼 산재로 인정이 안 되거나 작은 부상이니까 산재로 할 필요가 없다거나 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고 이제 전문용어로 공상처리라고 하죠. 네, 공상처리. 이런 여러 이유로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진료비를 산재보험 대신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돈이 256억 4,7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건강보험이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말이죠. 예, 국민이 낸 세금이 기업을 위한 건강보험으로 전락한 느낌이 드는 일부분 이런 느낌이 들어서 무척 지금 화가 납니다. 근데 산업재해 숨기면 처벌받아야잖아요. 처벌. 네. 처벌 당연히 있죠. 그런 구조가 돼 있죠. 네. 네.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하는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묻니다.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1,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죠.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좀 보면 실제로 2016년부터 18년까지 산재 은폐 또는 미신고 적발 현황이요 11만 건에 이릅니다.
그리고 적발되어 환수 조치한 금액은 141억 정도 돼요. 18년까지요. 네. 예, 산재 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는 뜻이고 사업자가 내야 할 돈을 우리 국민이 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앞서 영상에 나온 기업이 실제로 다친 분은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진료비 1,000만 원 정도를 또 본인이 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일하다 다친 사람이 직접 자기 돈으로 치료받고 그걸 숨긴 기업은 들켜도 과태료 200만 원 정도만 내면 되고 네. 이건 뭐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눈치를 주고 부담을 주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노동자 같은 경우는 고용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은폐를 할 수밖에 거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들인 거죠. 한 해 2,0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그 자리에서 또 노동자들이 죽고 정말 악순환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는 그렇게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요. 21대 국회의원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부산시가 회사인 줄 알았어요, 회사. 더 취약하게, 더 사각지대로. 마치 남의 일보도 책임을 강화해야죠. 자, 그런데 이게 산업재해도 또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재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것들만이 아닌 다른 사각지대가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빅벙커가 현장을 취재해봤습니다. 사진 보니까 화상 입으신 분들 그렇지 많지. 제일 많지. 수저가 굉장히 무거워요. 1000개가 수저를 쌓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 무게는 말로 표현 못해요. 그런 무게들을 못 이기면 훅 쏟아져 버려요. 그러면 막 이미 이제 막발다 싸매지는 거지. 밑에 볼을 하다가 뜨거운 기 앞치마 속으로 요 몸 속으로 흘러덩 들어가 비서. 근데 지금 막 이게 이제 밑에 볼이 펄펄 끓고 있으니까 내가 작업을 중단을 못 하잖아. 근데 이미 이제 막 뱃속에는 막 진짜 막 그러면은 병원은 보내줘요. 다쳤으니까 보내주고 응급처치해서 다시 복귀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장갑을 끼고 토시를 끼고 방수 토시를 끼니까 이게 완전 진물을 끄잖아요. 이게 덧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할 수 없을 정도가 돼야지 관리자가 이제 가세요. 이렇게 돼야지 저희들이 간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 식파들 앱을 세척을 할 때 이 손가락으로 해요. 장갑을 딱 끼고 이 손가락을 식판 사이사이 끼워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요. 밥알이라든지 묻은 게 빠져나가라고. 엄청 많다 보니까 식판 1600개, 1700개가 해야 되거든요. 1700개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손가락이 견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한 1000개 정도 전을 굽다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완전히 온몸이 꽉 쪼여오면서 정신이 이 앞이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2번 쓰러졌다더라. 네. 우리도 몇 명 쓰러졌어요. 세 군데를 이제 했는데 하나는 이제 선반 청소를 하다가 밑에 이렇게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하는데 뭐가 착 나가는 이제 장갑하고 이제 다 찢은 피가 펑펑펑 쏟아서 이제 지혈을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것도 제 그냥 병원 치료했고 이거 보입니까 이 흉터? 그것도 이게 약품이 이제 타고 내려가지고 이게 후드 청소하면 이 약품이 타고 내리는데 이미 살이 타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였잖아요. 수용소에다가 시간 안에 끝낸다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힘줄이 끊어지는 것도 모르고 이제 했어요. 여기가 끊어졌는데 이게 이제 2주 동안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이까지 많이 올라갔어요. 도마가 발등에 떨어졌어요. 하는데 계속 일을 하려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미쳤나면서 스톱에 이 일은 남은 사람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병원 가니까 뼈가 이미 다 부서졌어요. 이분 같으면 산재 나야 되잖아요. 근데 못 하신다는 거지. 이거로 또 산재 어떻게 해? 저부터도 산재 알고 있는데도 저부터 그렇게 돼요. 학교 선생님들을 득 쳐다보니까 이런 소원을 득 쳐다보고 사진을 찍는데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요. 그래 내가 선생님 산재 이건 산재됩니다. 산재 신청하세요 하니까 다시 산재를 맞아요. 안 하셔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못 거예요. 하는 거죠. 맞죠. 한 거예요. 아직도 선생님들이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원카 90씩 깊은 곳에서 유령처럼 일했고 우리는 정말로 학교에
반만 해주는 사람 네, 이런 식으로 취급이 되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도 그 틀을 지금도 못 깨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때는 우리가 소모품인가 그 맞아요. 네, 소모품 맞아요. 방금 사람으로 안 느끼고 기계로 봤기 때문에 소모품이에요. 근데 그런 근데 너무 슬픈. 형식적인 그 서류상을 그 주면서 종이를 하나 내밀면서 이거 그거다 교육이람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인을 받아가는 거지. 사실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입사를 해서 받았더라면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어딜 돌아보냐고. 아들은 이미 이제 오려고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음식을 나가야 되고 못하면 못했다고 하는 지금 그랬으면 내가 간들 것이면 일을 할 것이면 이제 두 가지. 그 사무인 어떤 이 근로자 건강센터나 산업안전보건공단 같은 경우도 어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어떤 모든 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부산 같은 경우는 170만 정도의 노동자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 하는데 그 300인 이상 기업 자체는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99% 이상의 어떤 그 사업장들이 보면은 다 소규모 사업장들이에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특징 자체가 제조업 자체가 보통 한 20% 안쪽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다 서비스업이고 또 중앙하고 좀 틀리죠. 이거를 단지 어떤 국가 사무로 둔다는 것 자체는 지방자치가 더 활성화되는 차원에서는 조금 자기 임무 자체를 좀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 네, 저 또한 딱히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네요. 네, 우리 아이들이 밥을 책임지는 급식실에서 이렇게 또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것 또한 산업재해다라는 사실 인식하게 되면서 많이 놀랍고 스스로 또 반성도 하게 되고 그런데요. 자, 아무래도 이숙견 활동가께서는 학교 급식 종사자분들의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급식실 자체가 학교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법 적용을 제외하는 업종에 포함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개정된 산업법에서는 산업의 전면 적용을 받게 되면서 뭐 교육이나 안전보건 관리자의 뭐 그런 것들 조치나 이런 것들 받을 수 있게 되겠던 과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의원님, 부산 쪽은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나눔에 있어서 특히나 더 관심이 필요하고 좀 특수한 부산만의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부산은 이제 서비스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산 전체 사업체 중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73%나 되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일하는 2명 중 1명이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산은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84%가 노동 취업 그 집단 안에서 5인 미만인 이 이제 그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고. 그렇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비중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산업재해도 우리가 사실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산업재해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관가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5인 미만의 사업장이 특별히 더 취약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런 거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있고 그 가장 최소한의 기준인 거잖아요. 이제 저거 노동자 보호하기 위한. 근데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 두 개의 법들이 대부분 예외 적용을 되어서 사업주가 지키지 않아도 될 항목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금기법조차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쪽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과정에서 되게 더 취약하게, 더 사각지대로 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산업재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5인 미만의 사업장의 재해율이 당연히 높을 텐데 그게 자료로 보면 어떻습니까? 숫자로 보면? 우리 부산 지역의 서비스업 재해율이 높다고 했잖아요. 예. 실제 전국적으로도 다 점차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그 재해 예방 대안이 필요하다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서비스업이 내심혈관 질병 사망자가 엄청 높습니다. 서비스업의 분야에서요? 네, 내심혈관 질환. 그래서 전체 사망자의 60% 이상이에요. 스트레스. 감정노동, 그런 어떤 스트레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업에 대해서 특히 정부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예전에 많이 발생했던 제조업, 건설업만이 아니라 서비스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구조적인 변화가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전국의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이 1000명 이상 근무하는 곳에 4배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부산으로 좁혀서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부산 전체 재해자의 그 사망자 3명 중에 1명이 5인 미만 사업자 노동자예요. 부산의 경우에도요? 네네네. 대부분의 이제 사고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산시에서 지방정부로서 보호와 예방에 힘써야 되는 게 아닌가. 산업재해는 이제 중앙정부의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그러나 이런 지역마다의 특수성이 있는 이런 사각지대들은 또 각각의 지자체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의 부분은 또 부산시만의 노력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과연 부산시의 현 주소는 그럼 어떤지 빅벙커가 취재해봤습니다. 보시죠. 모든 저희 대형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다 일괄 감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주하는 건설 감독을 선정해서 그 관리단이 공사에 대한 책임,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발주처에서도 책임이 좀 강화가 됐잖아요.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발주가 나간 현장이라서 원래 6월 30일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장이 소급 적동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 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해당 사항이 없긴 하지만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 노동 쪽에는 그냥 인권 노동팀이라 가지고 그 팀 보통 5급 정도의 어떤 그 정도밖에 없더라고, 팀 체계. 그래서 부산시에 체계가 없었던 거죠, 첫 번째로.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노동 기본 계획이라든가 실태 조사들, 이 내용들 자체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는 것들은 한국노총에 있는 그 노동복지회관이라든가 민주노총의 회관들 이런 관리하는 정도, 그리고 노동단체들 약간 지원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실무적인 일만 하고 있었던 거죠. 부산시의 어떤 노동 정책이라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산업재해 문제는 사실은 부산시의 문제고 부산 시민의 문제고 우리 개개인의 어떤 일상의 문제입니다. 또는 시 단위에서의 어떤 건설 공사도 포함해서 시 단위에 있어서의 어떤 설비 공사도 포함해서 산업재해가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시 단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봐요. 부산시가 적어도 고용노동부의 일만으로 떠넘기고 기업의 일만으로 떠넘기고 근로자 개개인의 일만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고 시가 자신의 일로 삼아서 어떤 그 산업재해에 관한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스스로 찾아가서 그 안전을
경고하고 또 그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것인가를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부산시 입장을 듣고 아까 그 나왔던 기업들의 그 입장과 너무 흡사해서 부산시가 회사인 줄 알았어요, 회사. 그러니까 강 건너 물 보듯하게 마치 남의 일 보듯이 하고 있어서 부끄럽습니다. 이게 우리 일인데. 네, 부산시 자체가 좀 변해야 될 것 같네요. 이번에 그 하수구 공사, 그러니까 현장에 사망 사고 났을 때 부산시가 발주한 강급 공사에 3명의 노동자가 사망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느꼈다면 저는 홈페이지에 되게 이제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든지 그런 식의 것들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그런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이 전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왔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감행이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좋고 나쁘고 뭐 선하냐 악하냐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이것이 지금까지 쭉 어떤 흘러왔던 표준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함께 좀 지켜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도 자식들에게 그럼요, 닥칠 수 있는 일이. 고용노동부가 매년 자치단체를 위한 그 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을 배포를 합니다. 네. 이제 그 내용에서 봤는데 그 지자체에서 자체 발주 공사가 있고 이제 수행 사업이 있잖아요. 사망 재해자 수가 한 70명에 이릅니다. 예, 아주 많고요. 그 지자체 발주 건설 공사에서 52명, 그다음에 산업 녹지 벌목하는 데도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생활 폐기물 아까 한 거였죠, 질식사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중대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데는 특별 감독하고 안전교육을 시켜야죠, 지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예. 노동부에 그러한 이제 근로감독을 하는 근로감독관이 전국적으로 581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인당 이 전체 사업체를 책임질 수 있는 양이 4,600개 사업장이거든요. 말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의 사업장도 볼 수 없고 하루에 한 3-4개 사업장 봐야지만 쉬지 않고 봐야지만 가능한 숫자거든요. 네. 이래버리면 그 담당자분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바쁘거나 아주 한가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건 중간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거의 무의미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제는 중앙 정부로 다 기대할 수 없고 지자체에서 같이 하지 않은 이상에는 적어도 노동자의 산재 예방은 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도 함께 발맞춰서 지방 정부라고 부르잖아요, 심지어. 네. 특히나 더 챙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런 데서는 사실 서로 우열이 가려지면서 어느 지역이 더 이런 부분을 잘 챙긴다고 하더라라고 해서 왜 이제는 지방 정부들도 경쟁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심지어 그 인구 유입 및 세수 확대도 연결될 수 있어요. 그렇죠. 크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기 부산시의 이성숙 의원님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저는 좀 화가 계속 아까부터 화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사고가 났을 때 제가 바로 현장에 갔었는데 제가 화가 났던 것은 물론 사고에 대한 부분은 말할 것 없지만요. 그 공무가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저는 다쳐서 나갔지만 조금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랬을 때 공무는 딱 나왔던 느낌이 뭐냐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운운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직접 이걸 컨트롤할 어떤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부산시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만큼은 수시로 나가서 감시하시고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 역할을 해주셔야죠. 네. 지금의 그 화나시는 그런 마음이 현장에 가셔서 분명한 거는 이런 위험한 외주화는 분명히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5월 27일에요.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증진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조례가 이렇게 또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 부산시의 역할을 조금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의원님께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양대구청뿐만 아니라 내가 어쨌든 그 시민단체들 그리고 저 의원들 저희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 경남 이런 쪽에서 산업재해 예방 이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지방자치 제도에 따른 법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도 짚어주고 내용의 특이점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시의 책무를 만들었고 또 하나 기본 계획하고 실행 계획들을 5년마다 1년마다 만들게 되고 그에 따라 실태 조사도 하게 돼 있고요. 노동안전 지킴이라든가 그리고 노동안전 보건센터를 향후에 설치해서 국가사무인 산업안전공단에서 만들어진 근로자 건강센터와 같이 협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향후 진행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일단 예산을 투입되고 어떤 부산 시민들의 어떤 노동권, 노동존중 부산을 만들기 위한 그런 토대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 정부가 안전 관련돼서는 정말 책임을 강화해야죠. 근데 이제 노동 관련 예산을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지자체 이게 노동 관련 예산이 뭐 안전 예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노동에 대한 얼마만큼의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또 지표라고 보거든요. 근데 부산시가 노동 분야에 쓰는 예산이 7개 특강형시 중에서 6위로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6위로 낮은 편이고 1위가 광주고 부산이 이제 2배인 거죠. 예. 여기서 제가 또 더 나아가서 좀 안전 분야를 좀 봤는데 안전 분야 같은 경우에는 또 17개 전국 지자체 중에 10위로 좀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제2의 도시 아닙니까 부산이? 네. 예, 그래서 좀 선도적이게 안전과 노동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 또 숫자로 딱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바로 이런 역할이야. 그럼 이런 역할이죠. 그럼요. 정창수 장님보다는 확실히 좀 똑부러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얘기들은 또 이 의원님이 돌아가셔서 힘 써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은 산업재해 은폐로 인해서 새어나간 결국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간 256억 4,700만 원을 추적했습니다. 이것을 추적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노동 현장의 실태와 또 개개인의 삶의 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내용들 여러모로 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추적의 끝에는 언제나 이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그니처 한 줄 평 시간입니다. 이게 일종의 시예요, 시. 이 의원님 먼저 그럼 시범 보여주 선배로서 보여주시겠어요? 처음에도 제가 선보였는데 지금 또 처음으로 할까요? 그럼요. 네. 일터의 안전지수는 가정의 행복지수이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맞아요. 나 또 이렇게 멋있게 준비를 하는지 몰랐네요.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에요. 네, 힌트하고 이어져갖고 당신이 낼 돈 당신이 내라. 좋아요.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수미상관. 그리고 지금 이 말씀에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당신이 내야 될 돈 당신이 내게 되면 모든 구조가 맞아 들어갑니다. 사투리를 좀 얘기해 주세요. 네가 낼 돈 네가 내라. 부산 사투리를 안 돼. 네가 내 거 네가 내야 돼. 알았어? 내요. 충청도에서 죄송합니다. 이숙현 활동가님은 어떻게? 진짜 중요한 거는 기업의 이윤보다는 노동자 시민의 몸과 삶이 더 우선이다. 풀어서 얘기하셨지만 정말 저희가 벌써 이 방송 한 지 몇 년 됐잖아요. 초반에는 꼭 등수를 매겼어요, 제가.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다들 공동일이다 그랬었는데 오늘은 왠지 오지영 박사님을 1등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낼 돈 당신이 내게 되면 그 구조가 맞아요. 감사합니다. 상품은 없습니다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입니다.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그런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이 평등권이 산업재해 앞에서는 보장되고 있지 않은 이 현실이 정말 가슴 아프게 무겁게 받아들여졌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되도록 좀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에게 좀 공론화가 돼서 우리 스스로의 삶의 질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예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때 너무 답답했지. 병원에 있을 때는 너무 답답하고 나는 제 엄마가 왜 보이지? 무서워서 그냥 따라갔어요. 도착해서 병원인 줄 알았어요. 병원. 한 사회복지법인이 자신들의 정신병원에 장애인들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만 골라서 수년 동안 감금을 했다는 건데